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네, 정말 살떨리는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죠. 투매가 현재도 멈추질 않고 있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종목도 시장도 공포의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시장을 끝까지 주도했던 이 삼성전기마저도 결국 이 급락을 보이면서 시장 자체에 지금 투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차트를 보시면 무려 240만 원에서 현재 128만 원,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의 강력한 조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된 상태죠.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포의 정점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이 대응을 한 사람과 그리고 이 내동매매로 무너진 사람의 희비는 연말에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이 삼성전기 과연 차트상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거며 기술적 반등은 과연 이 어디 가격에 터치를 해야 강력하게 터져나올 수 있을지, 우리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까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잘 가던 놈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나의 고점에서 수렴을 만들다가 결국 이 수렴에 대한 이탈을 만들고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과 함께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의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시장 말 그대로 주도주 아니면 소유주 할 거 없이 역대급 지금 폭락을 기록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항상 시장이 역대급 등이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이 엄청난 이 과열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현재와 같은 아주 잔인한 조정은 매번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기의 조정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자, 먼저 역대급 폭락은 지난 2000년도죠, 여러분들. 2000년도 다들 아시겠지만 IT 버블 때 무려 삼성전기 역시 폭등을 해줬고 고점 대비 무려 60%나 폭락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때도 세부적인 본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 자체는 상당히 현재와 비슷합니다. 전 국민이 주식 열풍에 뛰어들면서 역대급 레버리지와 유동성이 쌓였고 그 쏠림의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수렴을 만들고 깨짐으로써 이 엄청난 투매가 진행이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폭락 구간을 또 살펴보니까, 자, 바로 우리가 아는 08년도 금융위기 때죠.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고점 대비 무려 60%나 하락을 하는 역대급 낙폭을 보여줬고요. 그 뒤에 2010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도 무려 60%라는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주가가 조정과 과열을 끊임없이 반복해 오면서 매번 대중들에게 잔인할 정도의 이런 깊은 조정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했다는 거죠. 18년도, 19년도에도 50%의 조정이 나왔고 21년도 이 과열 구간에서도 거의 반토막 조정, 상당히 생각보다 반토막 조정이나 엄청난 이 과대낙폭 국면이 매번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훨씬 더 큰 역대급 과열이 이번에 AI 반도체 열풍과 함께 터져 나왔었던 거고, 그에 따른 이 차익 실현 조정 역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이 삼성전기 현재의 위치라는 거예요. 똑같죠. 자리 역시도 수렴이 만들고 나서 깨지고 나서 진행이 되는 이 조정 형태 자체도요. 즉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과도한 이 레버리지가 만든 유동성이 수축하면서 만든 이 기술적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현재 구간 보시면 고점 대비 이번에 저점을 보면 벌써 52%라는 조정폭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좌를 열어보기가 처참할 정도로 아주 지금 투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우린 도대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답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이 될 만큼 거대했던 버블 시장이나 아니면 금융위기 시장에서도 삼성전기가 가졌던 최종 조정폭은 바로 60%가 최대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AI 사이클 속에서 벌써 고점 대비 지금 50% 가까이 지금 떨어졌다고 하면 이건 역설적으로 하락 조정의 거의 끝자락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뉴스들이 온통 공포스럽지만 그 본질은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상당히 이 의미 있는 흐름이 지금 장중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십자 캔들을 한번 만들고 난 뒤에 오늘도 보시면은 이 아래로는 이탈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십자 캔들 기준으로 현재 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의 쌍바닥의 형태를 현재는 이 완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과거 이 삼성전기의 낙폭과대 국면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는 항상 이렇게 쌍바닥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쌍바닥이든 다중바닥이든 이런 바닥의 형태가 매번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꼭 한 번 더 터치를 해주고 나서 이 전환을 하는 흐름이 매번 바닥에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상당히 흡사한 패턴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시장이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블이 터진 그런 시점도 아니고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도 아닌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과도한 낙폭과대 국면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된다. 이 흐름은 이제 슈퍼들이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올리겠다는 우리가 이 찐 바닥에 대한 신호로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결정적인 변곡 자리에서 강력한 반등이라는 걸 노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장중에 쌍바닥이 페이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깨는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이 흐름이 나오더라도 제가 앞서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이미 조정의 맥시멈 구간인 과대낙폭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투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우리가 무서워서 손절을 치고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더 확대해야 되는 매수의 자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인드가. 자, 그럼 도대체 이 돌파, 기술적 반등이 어느 시점에 이제 터져 나오는지 이게 핵심이 되겠죠.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보시면 현재에 대한 이 조정 국면과 이 돌파에 대한 시점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주가가 조정일 때는 이렇게 노란 박스에 갇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포들이 이때는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터치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밀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상승 국면에서는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타고 가는 게 정석인데 현재는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철저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현재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뭐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지금 하나의 추세대까지도 보이죠. 그러니까 맥점 분봉과 추세대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고 현재 조정 지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말은 즉슨 주가가 밴드를 돌파를 하면서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 시기야말로 삼성전기의 극전환점이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린 지금 이 돌파를 노리고 계속 체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곧바로 반등을 하든 아니면 한 번 더 개인들을 털어내는 투매를 준비한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돌파를 하든 타이밍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우린 매수를 노려봐야 한다는 거죠. 요즘 시장 너무 잔인하게 밀리다 보니까 지금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계좌 열어보기 겁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봅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뭐 애매한 자리에 조금만 버티자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 정말 많을 거라 보는데 수많은 시장을 겪어본 저로서 뭐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심정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뭐 삼성전기 뭐 무조건 오른다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뭐 영혼 없는 위로의 말들만 던지고 있던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희망 고문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정확한 기준과 탈출 시나리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대에서 검증된 지금 재매매 기준을 오늘도 제가 목이 터져라 지금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구독자분들께 장중에 타이밍을 보고 1차 매수 문자를 안전하게 보내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이 돌파에 대한 시그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돌파가 되는 시점이 멍든 계좌를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는 이 최적의 추매의 맥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진행이 되면 삼성전기가 주도주였던 만큼 이번 돌파가 진행이 되면 반등에 대한 각도나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거라 보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또 알고 가야 될 건 돌파가 되었다고 해서 고점을 뚫고 날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이 악성 매물들이 빼곡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역시 철저하게 이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돌파가 진행이 되면 다시 맥점을 타고 가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될 건데 보통
하락에 대한 30% 되돌림, 하락에 대한 절반에 대한 강한 되돌림이 나오다가 이때와 같은 맥점이 다시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자, 거기가 바로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하고 완벽하게 탈출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 엑시트 타이밍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진입의 맥점과 내 소중한 원금을 안전하게 건져올 이 탈출 시점, 장중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점 꽂히는 현재 이 삼성전기 낙폭과대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이 기술적 반등에서 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도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고형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